공식 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프로페서 위리역의 우리 김호영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극 소극장 뮤지컬의 첫 도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개막 전에 많은 인터뷰에서 이인극 작품의 기대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100분 동안 이제 공연하시면서 거의 퇴장 없이 거의 무대에서 계속 연기하시고 노래하시고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니까는 소감이 어떠신지. 네.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김호영은 굉장히 뭐 대범한 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찬 것도 있고, 뭐 전혀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한 13년, 14년째 공연을 하면서 이번 공연은 같이 나오기 직전까지 정말 왜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죠? 막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작품은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사실 대극장에서는 어떤 표현적인 것에 대해서 일단 공간이 넓으니까 제가 조금 더 좀 자신있게 더 하기도 하고 공간에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뭔가 조금 불안하거나 조금 뭔가가 실수해도 그래도 좀 티가 안 나겠거니라는 걸로 더 이렇게 좀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극장 공간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표정 하나 심지어 제가 땀 흘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다 티가 나니까요. 그런 것에 있어서 완벽주의의 성격을 자꾸 띠고 있는 저로서는 좀 계속 그래서 뭔가 막 불안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들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도전한 이 인극이 어떤 사람은 이제 작품을 제가 쭉 해오면서 저한테 요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작품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뭐 군대 전후도 나뉠 수 있지만 마마돈 크라이 전후로 나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작품 이후에 지금 제가 여기서는 잘 뭐 티가 안 나고 공연 끝날 때까지는 다른 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다음 작품 할 때는 여기서 쌓아졌던 굉장한 큰 에너지와 이런 축적됨들이 다른 공연을 할 때 굉장히 크게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되게 매번 할 때마다 뭐 이동환 씨 옆에서 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떨려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배우. 아니죠, 완벽한 성향,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김호영 배우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질문 저기 이동화 배우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릴미, 그 다음에 나쁜 자석 공연 이후로 근 1년 만에 좀 불안감이 아닌 무대에 서셨는데요. 그간 무대 휴가 기간 동안 어찌 보내셨는지 또 오랜만에 무대 서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이. 우연찮게, 의도치 않게 제가 TV랑 영화를 이렇게 찍게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가 생겨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게 그 연기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무대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애착도 많이 가고 항상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했었어요. 근데 딱 1년 만에 제가 이 마마돈 크라이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행복하고 기쁘고 지금 무대에 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역시 내가 무대에서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난 정말 이거를 정말 평생 해야 되겠구나, 그 에너지를 느껴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준비 기간 동안에도 행복했고, 더군다나 호영이 뭐 영빈이 형, 용신이 형, 충주, 영수, 허규 형, 또 누구 있지? 그냥 오늘 나하고 했으니까 나만 얘기해요. 진짜. 아니 저는 지금 뭔가 거들어주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본인은 이제 그 다른 매체 경험을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어렵긴 하죠. 왜냐면 무대랑 다르니까. 근데 같이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동환 씨 라카지 공연도 해봤었고, 그러면 잠깐만요. 물 좀 하다 갖고 올게요. 목이 너무 가라앉아서 그래요.
드실 동안 얘기할게요, 제가. 굉장히 이동화 씨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하시면서 되게 많이 디테일을 한 부분을 연기적으로 굉장히 늘었다는 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만 오늘만 하더라도 저랑 이동화 씨랑 오랜만에 같이 페어를 한 건데 그 전번 공연 때는 안 했었던 어떤 디테일을 저랑 했어요. 근데 그게 약속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동화 씨가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오고 프로페서 V로서 굉장히 좋게 다가왔었고 그런 것들은 아마 순간순간 현장에서 이렇게 센스 있게 했어야 하는 그 매체 앞에서 하셨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대에 왔을 때 10분 발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귀를 굉장히 아주 그냥 잘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역할로 맡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포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해. 오케이. alright. 아니 어디 시작하지 나는 호비 형을 얘기하고 있어.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고향에 돌아온 배우 이동화 배우였습니다. 아, 너 되게 든든해요. 역시 두 분하고 같이 하니까는 뭐 제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너무 든든하고 너무 편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보면 뭐 공식 질문이에요. 네. 두 분한테 같이 여쭤보는 건데, 자, 이제 마동크 이제 개막한 지 2주 됐고. 그동안 이제 첫 공연부터 지금까지 어떤 뭐 일어났던 에피소드, 좀 황당했던 실수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제가 세라신에서 힐을 신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자는 아니지만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로 힐 신고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연습 때 힐 신고 연습을 많이 하긴 했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걷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그렇죠. 네, 서 그럼 그게 쉬운 줄 아니? 내 고충을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공연하다가 사실 막 오늘도 그랬고 삐끗삐끗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관객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보다가 진짜 삐끗하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할 건데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고충이고 에피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르쳐주세요. 좀 피시는 거. 글쎄요, 그게 가르친다고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좀 환한 데서 하면 사실 그래도 어려운데 이 세라 씨는 이 드라큘라 대작들이 나올 때 완전히 너무 어둡고 이 계단 자체도 굉장히 이제 너무 검정이 어두워서 되게 보는 저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조금 맞아. 이제 간이 조금 쫄깃쫄깃하실 거예요. 맞아. 네. 그럴 땐 차라리 한번 넘어져 봐야 정신 차리는데 속이 후련해질 텐데. 네, 그럴 일은 없도록. 그렇죠. 네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여태까지 실수한 게 오늘이 제일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뭘 또 끄덕끄덕 만졌어요. 하지만 그걸 생각해야죠. 실수를 실수 아닌 것처럼 굉장히 말을 또 일부러 더듬으면서 연기화시키려는. 근데 그게 이제 프로페서 V가 거의 앞에 30-40분 동안은 모노로그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대사들을 하잖아요. 그 대사들을 이제 할 때에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각자 배우들마다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공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만의 뭔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됐을 때에 약간의 사건이 벌어질 때가 좀 있는데 가끔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래, 뭐 까짓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제가 뭐 공연하기 몇 분 전에 꼭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요. 뭘 이제 화장실 가야 돼요. 아무튼 가서 뭘 하는지 상상이 맡길게. 아무튼 가서 뭐 이렇게 뭘 하는데 할 때 그거를 예를 들면 너무 제가 혼자 스스로에게도 강박관념을 주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그래 이거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깨보자. 겁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괜히 또 그렇게 한번 또 했더니 징크스라는 게 역시 있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제가 물을 마시거든요. 저 물을 마실 때 그저께 제가 며칠 전에 공연했을 때는 의도치 않게 제가 그걸 엎질러가지고 한테가 수로 또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옆에 이제 관객분들이 오! 막 이런 환호성을 보내주시길래 제가 닦으면 돼요. 그래서 손을 굉장히 잘 닦았던 뭐 그런 것들이 있지요. 네. 참 버라이어티 하신 두 분이네요. 아직 뭐 힐 신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저는 맞아요. 네.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뺏어 신어보는데 되게 어렵고요. 허영 배우님 제가 다 아시죠? 뛰어다니시니까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관객분들께서 들어오시는 추운 날 밖에서 딱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 뽑아서 읽어주시고 직접 답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형님부터 갈까요? 네, 허영 배우님부터. 네. 제가 동아 씨한테 온 질문을 골라서 해드릴게요. 어머나,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저는 글쎄요, 공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동아 백장님, 아이돌 뺨치는 군무가 연습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잘 추시는 건가요? 도대체 이걸 쓰신 분의 눈에 우리나라 아이돌이 그렇게도 실력이 트러블 메이커를 같이 쳤던 저렇던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야, 저는 이거를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제가 동아 씨를 좀 아니까 연습 태어날 때부터 잘 추신 건가요가 아니고 그렇게 군무가 좋은가요? 그렇게 아이돌의 춤이 좋은가요? 저는요 춤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네, 다들 아시겠지만 춤을 잘 추지 못합니다. 근데 제 안에 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즐거운 게 남들이 보기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춤이 너무 좋고 네. 잘 추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제가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냥 즐기는 이동화 씨의 모습을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잘 춘다고는 말해주지 마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바로 이어서 네, 이거는 뭐 저희 둘 다인데 제가 동아 씨한테 하면 저희 이분이 있어요. 두 분이 서로 배역을 바꿔서 하신다면 어떤 마동크가 될 것 같으세요?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전에. 네, 그런 얘기 한 적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마마돈크라의 프로페서 V 역할을 맡았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측근들은 네가 뱀파이어가 아니고 프로페서 V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내가 프로페서 V랑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했는데 공연 연습하면서 프로페서 V도 하지만 이제 그 백작들 하는 걸 보면서 일단 이 백작들 지금 박영수 씨까지 있지만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오픈할 때 그 3명의 백작들이 있었잖아요. 고영빈 씨, 또 이동아 씨, 이충주 씨. 3명의 백작들이 다 달라요. 되게 많이.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고영빈 씨 배우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고백작은 굉장히 그 여유로움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고풍스러운 어떤 유러피안 감성의 그런 약간 엘레강스한 면이 있고요. 이충주 배우의 그 백작은 굉장히 좀 다크하면서 그 음색 소리로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때 굉장히 제가 어떤 그 위압감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에. 근데 우리 이동아 씨가 하는 백작은 좀 어떤 세련된 느낌이 좀 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싸늘하면서 약간 굉장히 일부러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더 여유있게 하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고 마치 만화에서 나오는 그 어떤 한 커트인 모습처럼 되게 약간 샤랄라 약간 이런 느낌 나오면서 살짝 그냥 막 이렇게 좀 약간 서늘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새 옷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V를 안 하고 뱀파이어를 하게 되면
저 세 가지를 다 섞으면 되겠다. 섞어서 약간 유러피안 감성에 다크함을 넣고 거기에 서늘함까지 넣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 세 분의 포인트를 살려서 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 하긴 했었죠 저는. 네. 저는 사실 제 성향은 프로페서 V처럼 좀 까불고 그런 걸 좋아해요. 흥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백작하면서 연습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백작의 애티튜드, 손동작, 그리고 움직임, 그런 보이스, 컬러 이런 것도 많이 공연을 했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죠. 영빈이 형한테도 도움받고 충주한테도 도움받고 제일 많이 도움받은 건 제가 영화를 많이 찾아봤어요. 아무래도 현실 세계에 없는 거니까 영화에서는 그런 뱀파이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특히 드라큘라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탐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네, 그거랑 뭐 최근 뭐 데이브레이커스도 있고 최근에 나온 드라큘라도 있고 옛날에 게리 올드만이 나온 드라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드라큘라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인간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비현실적인 캐릭터지만 그런 면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아 나도 저런 면을 표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 나름의 제 마음의 감성을 담아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관객들한테 전달이 돼서 느껴졌으면 저는 정말 감사한 거고 영광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뱀파이어 아니 그래서 프로페서 V를 하고 어떤 것 같냐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뱀파이어 얘기를 만졌어요. 아, 네, 어쨌든 네.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얘기를 잘해서 얘기하고 코스를 있잖아. 잘해서 하고 있잖아. 결론은 알 거야. 네, 아무튼 제 성향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서 V의 성향에 가까워요. 그래서 연습 때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네. 나중에 그래서 한번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도 맞아요. 하고 네. 네. 그렇다면 저는 자신 있게 힐을 신겠죠. 네. 아마 거의 뭐 걸그룹 깜찍게 춤을 출 몰라요. 네.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바꿔서 보세요. 바뀌는 거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R&D 트위터에 많이 남겨주세요. 담당 PD한테 꼭. 동환 씨 하나 뽑으세요. 네. 뭐 하나. 호영 씨. 호이 부인이 패셔니스타로 유명하신데요. 워스트 패션 V를 연기할 때 캐릭터 2에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외형적인 거에 이제 좀 하자가 있는 프로페서 V인데 하자가 있죠. 속된 말로 저희는 스스로 저희들끼리 그냥 은어로 얘기할 때 거의 뭐 병신짓 한다고 만나 이러는데 심지어 저희 뭐 You are so beautiful 이런 노래 막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막 병신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막 지랄모. 과장돼서 그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로페서 V 자체가 그 어떤 물론 뭐 이제 옷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긴 있는 거지만 그런 것보다도 단순히 뭐 패션적인 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뭔가 자기한테 자꾸 이제 그 억눌려져 있는 생각들, 뭐 아빠에 대한 뭐 생각, 그리고 뭔가 이제 이 메테를 향한 마음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뭘 해보려는, 그리고 아빠를 자꾸 닮아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매일매일 울고 있는 우리의 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자꾸 다른 쪽으로 이탈을 하려고 했던 저의 그 어떤 프로페서 V로서의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나름의 루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조금 자신감이 이제 물론 뭐 저희가 물리기도 했고 뭐 뷰티 레슨을 받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좀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저 뷰티 레슨 받은 거예요 제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제가 패셔니스타인데 뭐 이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접근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관객분들이 보셨을 적에 아우 정말 쟤는 진짜 인기도 없게 생겼다. 쟤 정말 아이고 쟤 안타깝다 안쓰럽다. 쟤 엄마 울만하다. 그런 정도의 공감을 자꾸 불러일으키게끔 하려고 했던 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 잘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뭐 할 거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죠? 네, 그럼 다음은 아까 여기 붙으신 거 말고 즉흥적으로 지금 막 배우는 얼굴 보고 막 하는데 막 이거 막 이런 질문 막 나올 것 같아. 그런 분 계시면은 손 들고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잘 안 하는데. 원래 그래요. 그냥 나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저기 네. 계시네요. 네. 네,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제목이 왜 마마 동크라이인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마마 돈크라이 같아요? 왜냐면 공연을 보셨잖아요. 왜 마마 돈크라이 같아요? 네네네네. 그 메텔에 대한 약간 컴퓨터 부위의 그런 마음하고 올커니? 아까 전에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를 닮아가는 부위를 보는 그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를 바라보는 그 부위의 마음이 같은 것 같고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백작이 뭐지? 가래 사세가 어미배를 찢고 태어난 아이? 그래가지고 그런 백작도 그 중간 노래를 보니까 마마 동크라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백작과 프로페서 둘이 사이에 공통점이 생각도 들었고 정확하시죠? 정답! 당신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줘. 정말 정답이에요. 정말. 네, 아시면서, 네, 맞아요. 근데 왜냐면 공연을 보시면 사실 대부분들이 자기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것이든 사실 본인들, 여러분들이 느낀 게 전 많이 맞다고 생각하는 위주예요. 왜냐면 각자, 저희가 물론 어떤 표현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각자 느끼는 건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연출하려고 했었고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셨고, 사실 저는 처음에 백장 얘기하기 전까지 이 프로페서 V로서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